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홍형 통일일보 주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나TV는 두 번째 출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길거리에서 통일일보입니다. 일본은 일본 도쿄에서 발행되는 도쿄에서 일본말로 발행. 일본어판으로 발행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 70년대 통일일보가 저희가 이제 남북 대결이 본격화될 때 통일일보가 일본에서 조선노동당하고 싸우는 주요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최선봉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당시 사정은 모르는데 당시에 그 활동하셨던 분들, 다음에 지금 지면을 봐도 굉장히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형 주관께서는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월남전도 참전하시고 뭐 군인이니까. 주일 한국대사관에도 근무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생활도 했습니다. 항상 뭔가 그 최전선에서 활약을 하시는, 연배가 좀 있으신데 외람되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최전선에서 활약을 하시네요. 그 남자는 그게 재밌죠. 네. 예. 이게 남자는 그러면 요새는 또 이 성차별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한국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난 한 3년 동안 이게 역사 흐름의 하나의 반동이었는지 반한? 혐한론. 예, 혐한론. 대단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혐한론 책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니까. 예, 뭐 그게 잘 팔리니까 계속 썼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작년 말에 이제 양국 정부가 뭐 골치 아프던 현안 하나를 일단 서로 수습하기로 약속을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하다가 좀 지친 것 같아요. 혐한에. 저는 혐한론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면 역으로 일본이 그만큼 좀 사회적 자신감을 잃어가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대개 누구를 싫어하거나 증오할 때는 그 초조감이라든가 그렇죠. 컴플렉스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건 뭐 보신 대로 역시 정확하게 잘 보시고 계십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북핵에 대해서는요. 제가 보기에 뜻밖의 조용해요. 현안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현안이 아니라기보다 이제 일본은 본래 역사적으로 핵 문제 알레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나서긴 뭐하고 당사자인 한국이 얌전한데 일본이 너무 나서면 그것도 이제 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보조를 맞추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고이즈미 수상 때 일본에 가서 아침에 갔다가 점심 그것도 북한 못 믿어서 도시락까지 준비해서 먹고 이제 오고 그랬는데, 그게 북한과 일본 사이의 수교를 위한 회의였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거를 저희가 설명을 이제 어떻게 해왔느냐인데, 고이즈미 수상이 그게 월드컵 공동개최 끝나자마자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6월 그렇습니다. 6월 말에 끝나고 9월 달에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국이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뭐 이제 공동 개최라고 뭐 공동 한 방향을 보는 것 같았는데, 이게 딱 끝나자마자 그냥 평양으로 수교한다고 가버리니까 그 보통 상식적인 한국 사람들 또는 상식적인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게 정치인가 싶었겠죠. 지금은 일본과 북한 사이의 수교 논의 자체가 중단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요, 저는 이건 이제 소박하게 보면은 서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을 해방하는 거를 이걸 밀어줘야 되느냐, 이거 한국이 말하는 걸 그냥 순진하게 믿고 밀어줘도 좋으냐,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거든요. 또는 이제 옛날에 70년대 그 닉슨 쇼크처럼 또 이러다가 또 뭐 대국 간에 자기들 모르는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닉슨 쇼크라면은 세계를 바꾼 일주일, 닉슨 대통령의 비밀 깜짝 중국 방문.
모택동과 이 예. 넥슨의 회담. 예. 네. 그 동맹국을 과감하게 버리고 네. 중국 손을 잡는 그 대만과의 단교로 예. 이어지고 뭐 네. 베트남 버리고 뭐 다 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네. 등등 때문에 일본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혹시 또 무슨 깜짝 뭐가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일종의 악몽에 시달리는 게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게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경봉호 입항을 비롯해서 이른바 조총련계 일본에 거주하는 친북한 주민들의 송금을 막겠다,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북한에는 타격이 되겠죠. 어느 정도나 타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이제 그 일본 경제 자체가 네. 20년, 25년 장기 침체에 들어가고 했으니까 조총련이 과거에 그 김씨 왕조를 매개 살리던 때하고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에서 오래 사신 분들, 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동포들이 자유세계에 사는 제일동포들이 공화국을 지지한다는 게 그 대내적인 그 단속, 네. 체제 유지에 굉장한 도움이 된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망하고 제재를 받으면 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타격이 된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일본 분들은 네. 물론 그런 말 않고. 그러니까 북한 지금, 내부에서는 제일동포들이 북한들 지지하는 것 자체가 대내 선전용으로 굉장히 유용했는데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 그 잘 산다는 네. 일본 내에서 수령님을 뭐 어쩌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속여온 거죠. 네. 이용해서. 근데 그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아마 평양이 더 감출 수가 없게 될 상황으로 봅니다. 일본 이제 정관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저는 들었는데 홍주관께서 일본에서는 북한 김씨 왕조의 자녀 수명 어느 정도나 남았다고 보나요? 이제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네.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은 뭐 저 전문가 아니지만 네. 그 뭐랄까 역사라든지 뭐를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네. 그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그게 더 커졌는지 수동적이어서 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정하겠다는 것보다 네. 저게 어떻게 될까, 주변국이 어떻게 할까 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없고 못 믿으니까 혹시 우리 모르게 다른 나라들 뭘 하나 싶어서 일본 어리석게 모르게 네. 어리석게 무슨 북한하고 무슨 뭐또 합의도 해보고 네. 그리고 역시 또 속았다 그러고 네. 그게 지난 한 20년 반복된 상황입니다. 아니 뭐 저 김일성이랑 의형제를 맺고 온 일본 의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김일성 그게 재밌는 게요. 네. 일본 분들이 그게 이제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 모르는데 그 조총련 홈페이지를 보면요. 네. 김일성 수령이 일본 사람들을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지도했느냐만이 특별하게 이렇게 편집돼 있어요. 별도에라는 별도에. 뭐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얼만큼 네. 김일성이가 가지고 놀았나 일본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금 아베 수상 예. 그러니까 한국인의 시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보면 뭔가 좀 폭주하는 듯한 인물인데 일본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좋네요. 저 개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베노믹스, 네. 뭐 돈을 찍어내고 그러면 경제가 잘 된다고 실제로 믿는 어른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네. 보기에 세상에 돈을 막 찍어내면 세상이 잘 돌아가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뿐이죠. 예. 그런데도 예를 들면 환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당신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는 의사를 믿겠습니까? 안 되겠는데요 하는 의사를 믿겠습니까? 일단은 뭐 고쳐준다고 하는 말이 시원하게 들리죠. 그렇죠. 속 시원하게. 네. 그리고 이제 정치나 경제는 절반 이상이 심리니까 심리전이니까 뭐 그럴 때 특별한 경쟁자 대안이 없으니까 네. 뭐 일단 우리 리더로서 저 사람한테 우리가 맡겼으니까 한번 보자. 네. 그런 거죠. 민주당 주도로 일본 야당이 합당을 한다는데 뭐 명칭 가지고 삿바싸움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대의를 위해서 크게 뭉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분들이 뭐랄까 그 70년 이상 평화 시대를 살면서
독특한 자기들의 가치관과 논리 체계를 네. 생태계를 만든 분들이니까 남의 생태계나 객관자기 스스로 하기가 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일본 학자는 일본 젊은이들이 자기 반경 5m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 정도로 초식남화돼 가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뭐랄까요? 속칭 한 칼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 그 비교 우위가 있죠. 네. 일본의 장점, 한국의 장점. 그런데 일본의 장점이 많은 부분에 무너지기도 했지만 아주 탄탄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을 볼 때는 너무 당장 보이는 뭐 금방 눈에 네. 탁 띄는 그런 부분뿐 아니라 좀 깊고 넓게 보는 네. 여유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신기하게 썼던 이 기계식 연필 툭툭 누르면 예. 샤프 펜슬. 예. 이게 저는 날카로운 연필이라는 뜻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샤프라는 일본 회사에서 처음 개발한. 예. 근데 그 개발 연도가 1915년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저 그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샤프가 대만 기업에 팔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국가안보 네. 전략적 판단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기업에서도 볼 수 있는 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저희는 내수 시장이 없으니까 세계에 살기 위해서 뭐 애를 쓰다가 어느 정도 운도 맞고 네. 해서 상황이 맞아서 성공한 경우고 일본은 물론 무역 입국이지만은 그래도 저희하고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큰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인구가 2억 예. 2천이고. 네. 내수 시장에 많이 의존하다가 변신에 늦으면은 네. 저런 전통 있는 기업도 저렇게 날아간다. 하물며 국가안보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는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뭐 다음에 또 언제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